안녕하십니까. 양신 양준혁 채널의 양준혁입니다. 오늘은 그 WBC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야구 해설을 할 수 있게끔 또 저희 어떤 그 사수입니다. 오늘 임용석 캐스팅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고 높은 볼입니다. 오른쪽 가자 이렇게 해서 야구장 여러분께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지냈습니까?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어요. 저 진짜 제 사부나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예, 처음으로 딱 해설할 때 네. 우리 임용숙 캐스팅께서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그렇죠. 이 해설을 해라 이렇게 처음으로 끌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해설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 끌어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딱 그 해설을 SBS 그때 그렇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별로 귀하지 않은데 귀하다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만 좀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귀합니다.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저도 유튜브를 좀 하고 있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야구 팬들에게 지금 WBC잖아요. 그렇죠. 그거도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죽기 살기로 해야 이번에 된단 진짜 말이에요. 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난 우리가 그 WBC에서 또 4강도 들고 또 뭐 결승까지도 가긴 했었는데 너무 오래전이야.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지금. 맞아. 그러다가 또 두 번의 고배를 마셨고 뭐 1회전에 또 맞습니다. 1회전을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반드시 최소한 4강에 올라가서 지금 이 야구가 지금 침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4강에 한번 딱 올라가주는 이런 걸 한번 보여줘야 다시 또 프로야구 또 흥행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일정이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두 20개국이 참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계조로 나눠서 하는데요. 이제 A, B, C, D 이렇게 4계조로 나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조에 참가국 보니까 일본, 한국, 호주, 중국, 체코. 이 조직위가 장난 아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또 붙여놨네. 한일전의 그 매치 그걸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알아. 티켓이 어디서 잘 팔리는지 알아. 그렇죠. 뭐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뭐 주최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한일전 하면은 뭐 이거는 흥행이 거의 보장된 거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과 일본 빠지면 WBC 흥행도가 확 떨어지고 관심이 확 떨어져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B조 소개 말씀드렸고, A조는 대만, 네덜란드, 쿠바, 이탈리아, 파나마. C조는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 D조는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이스라엘, 니카라과. 그렇습니다. 근데 남미 쪽이 또 야구 잘하잖아요. 남미도 엄청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20개의 그 팀 중에서 관심이 가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A조. A조에 이제 대만, 쿠바, 네덜란드, 파나마, 이탈리아 있는데 지금 이 조별에서 두 팀이 이제 그 8강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위나 2위를 하면은 이 A조의 팀에 이제 1, 2팀하고 거기서 이제 이기는 팀이 이제 4강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조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표팀 얘기하기 전에 이런 정도는 저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WBC 조직위원회가 이번 대회 건 총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1,440만 달러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환율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대충 봐도 185억 6천만 원, 약 190억. 와.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목표가 4강 진출이잖아요. 약 22억 2천만 원. 이건 WBC에서 주는 거예요. 자, KBO는 또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KBO는 또 뭘 했냐? 우승할 경우 10억입니다. 10억. 준우승할 경우 7억. 4강에 올라갈 경우 3억. 을 KBO에서 따로 줍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상금을 다 받으면 그것도 제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 KBO도 좀 재미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직위원회 상금의 절반은 선수단에게. 이게 돈자릿이에요. 또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럼요. 동기부여라는 거 사실 프로에게 제일 좋은 동기부여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거기에 또 KBO가 돈만 걸었냐? 그게 아닙니다. 일단 재반 환경을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금 대표팀 모여 있잖아요. 예. 투싼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묵는 숙소가 웨스트 윈드 룩 윈덤 그랜드 리조트. 일단 이름이 어려우면 좋은데요. 거기에 과거에는 대표팀 뭐 해보셨지만 케이터링 서비스였잖아요. 예. 이제는 아니에요. 인근 지역의 한식 요리사를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서비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메이저리그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거의 그 급이에요 지금. 뭐 호텔이나 맞아요. 먹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대접을 받더라고. 지금 거의 그 급이에요. 메이저리그급의 어떤 그런 대우를 선수단한테 지금 거의 다 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과거에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비즈니스 등급. 아, 선수들 이제 업그레이드. 그 비행기로 이동할 그렇죠. 때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룹. 와, 우리 맨날 전주를 가면은 맨날 그 이코노미인데 이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쪼그려 갖고 이래 갔는데. 와. 자, 거기에다 비즈니스 등급에다가 최고급 단도. 심지어는 양말, 구두, 벨트까지 최고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야구만 잘해라 이거야. 대표팀 할 만하네.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 됐고. 자, 대표팀 뽑힌 선수들은요. 뭐 소집 첫날부터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1인당 1비 30만 원씩. 아, 매일매일 상금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은 됐다. 네. 그리고 또 하는 뭐예요? 야구만 잘해라. 성적 내. 최고 대우 해줄게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모든 재반 환경이 나아진 이면에는 야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양준혁 위원 같은 분. 그리고 그 선배들 거저 이루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국가대표로서 뭐 크게 활약한 건 없어가지고. 태극마크를 아무나 달아요? 예, 이제 그때의 어떤 그런 영광을 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짜 상황 못 들면 그렇죠. 오지 마라. 그래서 그렇잖아. 성적 많이 안 나면 야 이씨 비행기 타지 말고 수영해서 와. 그래, 거기서 이제 오지 마 그냥. 자, 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대표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더군다나 또 이번 WBC가 네. 몇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큰 제한이 제가 보기엔 투구수 제한 아니겠습니까? 투구수 제한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보통의 경우 선발 투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최대한 개인인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요구사항이 있지만 이건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투구수 제한이 걸린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65개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많이 던졌을 때 5회이기 때문에 그럼 보통 경기가 보면은 5회 이후부터 거의 승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려 그러면 6회부터 이제 중간 투수들을 지금은 한 서너 명은 넣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또 감독의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페넌트리스에서는 우리가 보통 선발 투수에게 한 이닝에 보통 한 15개 정도를 그렇죠, 15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도 저는 해요. 야, 우리 팀 타자들이 꼭 안타를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파울, 커트 해서 상대 투수의 투구수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구수를 많이 늘려줘서 선발 투수를 빨리 끌어내리면 끌어내릴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상대도 그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야, 이게 투구수 제한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이 WBC의 최대 변수예요. 근데 이제 그 투구수 제한만 있느냐? 이게 또 그게 아닙니다. 몇 개 이상 던지면 며칠 쉬어야 된다. 또 이게 휴식, 강제 휴식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제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게 자칫 투수 운영 잘못하면 눈 뜨고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아무래도 이 WBC는 이제 3월 달에 하고 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또 이제 자국리그에 이제 프로야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수 보호차 어떤 이런 규정들을 이제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정규 시즌도 그렇지만 늘 투수 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공개수 다 돼서 내릴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여유 있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셋업맨이 나가면 어떤 상황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바로바로 제때 피곤해. 그래서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대표팀 명단도 한번 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좀 엔트리를 보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투수 누구 있습니까? 투수 부분이 이제 우완 투수 중에서는 이제 고우석 선수 그리고 정우영, 네. 이제 고영표 선수, 소영준, 이제 KTU 선수들이고요. 이제 이용찬, 원태인, 김원중, 박세웅, 곽빈, 정철원 이 투수들이 이제 우완 투수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완 투수는 이제 김광현, 네.
김윤식, 양현종, 이의리, 구창모 이렇게 이제 자완 투수로 되어 있고요. 아 근데 투수들 멤버가 진짜 좋아요, 그죠? 일단 좌완 5명에 우완 5명. 그렇죠. 구성은 괜찮죠? 구성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던지는 팔의 각도나 이런 형태들도 비교적 다양해 보이고요. 비교적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제 고우수 선수가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내야수는 네. 에드먼 선수, 에드먼, 강백호, 네. 김하성, 최정 선수, 그리고 오지안, 김혜성, 박병호 선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외야수는 이제 김현수, 나성범, 이정우, 박혜민, 박건우, 예. 최지훈 선수, 예. 그리고 포수는 양의지, 이지영 선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내야수에 에드먼 선수가 있어요. 국적은 미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에드먼 선수가 정말 그 골든글러브도 이제 받았고 수비 잘하고 수비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김하성 선수 이 키스턴 콤비는 거의 뭐 지금 현재 출전국 중에서는 뭐 가장 뛰어난 그런 키스컨 콤비가 아닌가. 그 센터 라인이 정말 우리가 좋습니다. 양의지 선수 앉아 있고. 그렇죠. 그 에드먼 선수가 국적이 미국인데 우리 대표팀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어머니가 한국 계통이라면서요? 예, 어머니가 한국 계통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 WBC가 국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혈통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부모까지 이제 그게 그렇죠. 돼 있더라고요. 예. 아 피곤한데. 근데 에드먼 선수의 이름 한국 이름이 또 현수예요. 현수 에드먼. 네, 그렇더만. 김현수 아니고 현수 에드먼이에요. 현수 에드먼. 그리고 본인이 한국 대표팀에 오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우리말 배우려고 또 애를 쓰고 또 그 얘기를 했다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욕이 뭐야? 뭐 이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 그렇지.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잘해보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에드먼 선수는 이제 수비가 아주 탄탄한. 그래서 이제 타격 선수라기보다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루 부분에는 확실한 어떤 그런 수비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김혜성, 최지훈, 박혜민, 오주환 선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뛰는 선수 때 도루 개수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제 김혜성 선수가 도루가 34개, 잘 뛴다. 2위고요. 예. 이게 도루 개수도 중요하지만은 성공률을 중요하죠. 성공률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82.9%. 김혜성 선수가. 네, 김혜성 선수가 그렇고요. 최지훈 선수가 이제 31개 리그 4위를 했고요. 이제 도루 성공률이 81.6%. 예. 그리고 박혜민 선수는 뭐 리그에서 알아주는 그런 도루 잘하는 선수가 이제 24개 리그에서 이제 5위를 했고요. 네. 도루 성공률은 이제 80%입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20개 리그 9위를 했고 도루 성공률이 74.1%네요. 예, 도루 성공률이 확실히 좋네요. 국제 대회에서는 보통 낯선 투수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다득점 내기 좀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많이 막 이렇게 뻥뻥뻥 치고 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기 때문에 뛰는 야구 한 점 이런 승부할 때 이런 선수들이 또 나가서 활약을 해줘야 그러니까 한 점 짜내기 할 때 아주 그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WBC 대표팀의 첫 경기 호주전에서 초반 흐름을 저렇게 기동력을 좀 발휘한다면 물론 상대를 흔들 수도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다른 팀들이 분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분석한다고. 야, 한국 팀은 어쨌든 뛰더라라고 얘기하면 배터리들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긴장하게 되죠. 그렇죠. 긴장하게 되고 뭐 아시겠지만은 뛰는 야구를 이렇게 해주면은 볼 배합부터 이제 달라져. 아무래도 빠른 볼 위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면은 타자 입장에서는 그 볼을 노려서 때리기도 좋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팀에서는 그 뛰는 선수들이 반드시 한 2-3명 정도는 있으면은 팀이 공격 판로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게임 운영하기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팀의 WBC 이번 대회 성적을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야 쉽지 않을 거리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투수들이 10개의 공을 던진다고 하면 절반 정도는 빠른 공이잖아요. 빠른 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빠른 공이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의 화두는 빠른 볼이에요. 그걸 얼마나 노려치느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타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타격 우리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요. 지금 뭐 중심 타자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 천병 역할은 이정우 선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가. 이정우 선수랑 이제
김하성 선수가 이제 1, 2번 정도를 맡고 네. 그리고 결국은 중심 역할은 이제 김현수, 나성범, 박병호, 최정. 예, 최정 요렇게 네 선수가 중심에 있으면은 네네. 정말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강하고 이제 그 약간 뒤로는 뭐 양의지 선수도 있고 뭐 에드먼 선수 이제 또 이렇게 뒤쪽으로 가 있으면은 1번부터 9번까지 피해갈 타순이 숨 쉴 틈 없죠. 굉장히 지금 타순이 괜찮아요. 예. 우리는 이 선수를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야, 숨 쉴 틈이 없네.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강백호 선수도 사실은 뭐 팀에 우리가 그 최고의 선수입니다만은 네네. 조금 타순이 뒤로 가야 될 정도로 예, 타순이 그만큼 뭐 1번부터 9번까지 거의 다 이렇게 한 바퀴 쳐줄 수 있는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번 대회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공이 달라요. 공이 좀 다르죠. 우리 리그 공이 아니고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공인데 이 공의 특징이 돌기가 우리 거보다 좀 덜 두드러졌다면서요. 예, 근데 좀 실밥이 미끄럽다 그러더라고. 실밥 자체가 이제 우리는 딱 잡히는데 네. 이게 조금 미끄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흙도 진흙을 좀 묻히고.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한 달 전부터 공을 미리 줬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손으로 이렇게 적응하게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적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도쿄돔에서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에서 뛸 때 제가 전 경기하면서 느껴봤지만 어지간히 뜨면 가요 거기는. 네, 잘 가요. 이게 돔을 이렇게 좀 바람으로 해서 띄우는 거기 때문에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지? 저도 덕구돔에서 홈런 한 2개 친 적이 있거든요. 네. 했는데 정말 잘 날아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띄울 때 우리도 띄워야 되는데. 같이 띄워야죠. 그리고 이게 또 구조물이 있어서 고척돔처럼 뜬 공에 대한 적응. 큰 문제 없을까요?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원래 괜찮아요? 그 돔이 하얗게 돼 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좀 노래졌을까? 좀 노래져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운동장은 또 일본 워낙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 점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쫙 해놓은 거 보면 이게 받는 것도 미안할 정도야. 너무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근데 뭐 원래 그 일본 그쪽은 또 준비를 또 워낙 잘해요. 잘해놓기 때문에 그라운드 상태는 진짜 염려할 거 없고. 카페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일본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라카미 같은 선수들 뭐 홈런 56개씩 막 때리고. 여러분 일본이요 우리가 알기로는 흔히 뭐 스몰볼 이제는 일본의 스타일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메이저리그를 많이 도입을 시켜가지고 장난 아니게 걷어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가 홈런 타자는 아니지만 일본 선수들이 이제는요 파워를 장착해서 소위 멀리 보내는 스윙을 하고 또 그만한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예, 일본 하면은 스몰볼 해가지고 수비 위주 막 뭐 번트 짜내기 막 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완전히 닭공입니다. 닭공. 공격 위주로 해가지고 수비보다는 그 파워 있는 선수들을 완전히 지금 뽑아놨어요. 일본에서에서 분석은 우리나라 대표팀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좌타자들이 빠른 공에 상당히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략해 올 건 뻔할 것이고. 누굽니까? 엔젤스 오타니 같은 선수들도 우리나라는 할 때 굉장히 또 좋은 투구를 했고 150만 넘어도 빠르다 그러는데 160에 가까운 공을 100마리에 가까운 공을 던지면 그 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맞아요. 분명히 전력은 확실히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그죠. 예, 확실히 밀립니다. 밀리지만은 근데 또 야구가 공이 또 둥글고. 근데 옛날 그 야구 그 언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하고 대만하고 만나면 분명히 우리 기량이 좋대요. 네, 맞아요. 좋은데 대만하고만 만나면 그 말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말린다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은 맥락을 보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과 우리 대표팀은 일본 애들이 잘합니다. 잘하는데 일본 애들도 우리가 대만 만나면 말리는 것처럼 일본 친구들도 당연히 우리 팀에게 이긴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릴 수 있어. 그러니까 고마워요 지지 사또 같은 일본. 고마워요 사또.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상대 팀이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3회 이전에 뭔가 한두 점이라도 내서 저기를 딱 압박하면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취점을 확 내가지고 분위기를 살려야 돼요.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2회, 3회 그냥 훅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포수 엔트리가 딱 두 명이잖아요. 네. 양의지하고 이지영. 양의지 선수가 어쨌든 지난 겨울 스토브리그 때 가장 핫한 선수로서 다시 두산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복도 많어. FA 2번에 받은 돈이 얼마야? 아, 두 번 다 그냥 왁 소리 나게.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양의지 선수의 커리어는 그렇다 치지만 과연 양의지가 전 경기를 소화할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지영 선수는 진짜 저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예, 이지영 선수가 이제 그 삼성에 있다가 사실은 키움에 키움으로 갔지 갔죠. 않습니까? 키움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터졌어. 빛이 발했다. 터졌어요. 발했다. 이렇게. 예, 하면서 아주 타격이나 이런 게 보면은요. 상대편에서 완전히 이정만 보면은 막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절절 맨다 그래야 되나? 예, 굉장히 그 따박따박 이렇게 치면서 꼭 칠 때 쳐주고 요런 걸 또 지난해 포스트 시즌을 돌이켜보면 키움의 돌풍에는 이지영 선수가 완전히 핵의 역할, 중심의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내구성이 이렇게 좋을까요? 표정 보면 그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돌세. 오! 예, 그래서 이지영 선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업으로 잘 뽑은 것 같아요. 진짜 굿초이스죠. 예, 이제 양의지 선수가 이제 부족한 면을 또 이지영 선수가 잘 메꿔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할까 합니다. 지영아 사랑한다. 난 널 진짜 좋아해 이 자식아. 아 잘할 거예요. 이지영 최고. 예, 잘할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